안녕하세요. 주식초보 홍대리입니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며칠 시장이 완전 파란색으로 좀 질려 있습니다. 선물로 보면 최근 고점 348.35에서 저점 330.1포인트까지 따져보면 하락폭이 대략 18포인트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피로 따져보면은 한 125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8월 17일에 만들었던 그 시장의 바닥을 다시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쌍바닥이 되느냐, 그래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시장이 붕괴가 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이 분기점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파생 관점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 오늘 보면은 이제 미결제가 좀 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미결제가 늘지 않고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말인 즉슨 시장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든 크게 뭐 되반등도 하지 않고 더 하락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좀 더 봐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매수해 놨던 거나 혹은 매도해 놨던 부분을 선물 시장에서 이제 청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 신규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이 파생 시장에서 지금 미결제로 봤을 때는 이 월요일은 이미 지났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은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안에서는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쯤에 주식 같은 경우를 매수 찬스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이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고, 새로운 종목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붕괴가 돼서 더 빠지더라도 한 파동 정도 아마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선물에서 한 5포인트에서 7포인트 정도가 더 빠질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코스피로 보시면 맥스 한 50포인트 정도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추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분할 매매 전략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변수 두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연휴가 이번 연휴가 좀 매우 길다는 거죠. 그래서 추석 그리고 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2일 있고 10월 2일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까지 합쳐보면 총 4영업일을 우리가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죠. 특히 이제 미국은 진행이 될 텐데, 뭐 다행히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국경절이 있고 홍콩도 같이 이렇게 쉬게 되는데, 물론 우리보다 더 쉬죠, 거기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이 문제니까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때에 반등을 해버리면 우리 시장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장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커플링이 될 수가 없다는 이 부분이 한 꼭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추석이 끝나고요. 추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10월 4일부터 우리 시장이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5일이죠. 5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요번에 증거금이 거의 뭐 33조가 쏠렸다고 하는데, 시장에 관심은 나쁘진 않아요. 관심이 있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 부분이 또 오히려 과한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할 때, 그때 어땠습니까? 모든 시장의 돈이 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몰리는 그런 약간 수급 블랙홀 현상 같은 거를 우리가 그때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일어날까 봐. 물론 그때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그 정도로 큰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균형을 맞추면서 쏠리지 않고 균형을 맞추면서 올라가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그 반대쪽 종목들이 힘을 다 빼서 뭐 요번에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요 부분.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걸리긴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10월 5일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잠정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때 지금 뭐 컨센서스를 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당연히 2분기보단 좋은데 또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어떻게 시장에서 어우러질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드린 게 답이에요. 무엇이 답이냐?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같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로봇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모 회사인 두산이죠. 두산이나 이제 두산 우선주가 있긴 한데, 이 개인적으로는 이 두산 그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옛날에 그 연구체가 있는데 연구체 발행을 하면서 뒤통수를 쳤던 그런 이력들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번엔 이런 직접적인 수혜주, 두산 우선주도 나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로봇주들, 다양한 로봇주들 중에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한파동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죠, 이미.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로 이 로봇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을 저는 요번에 좀 선택을 할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을 하나 뽑았고, 그리고 이제 잡주, 로봇 관련주들은 솔직히 약간 아직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끼가 있거나 이런 잡주 성격의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로보스타라는 종목, 일단 이 로보스타도 자리가 좋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종목을 좀 매매해 봄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IPO 얘기를 했는데, 그럼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IPO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25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27일에 상장하는 종목인데, 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니뮤직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니뮤직을 매수를 해 봄직했다라고 해서 매수를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밀리의 서재나 두산 로보틱스도 다 이제 청약을 하자고 했어요. 청약을 해서 못 받더라도 한 주는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주라도 받으셔서 좀 남들한테 이렇게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좀 기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청약을 해서 받으시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날 또 이게 따따상 가는지, 이제는 따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청약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제 첫날 잘 가면 따따상입니다. 따따상 4배까지 올라가는 시장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적으로는 첫날 따따상을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따따상은 못 갈 것 같고, 만약에라도 따따상을 가게 되면 4배가 된다면 얘가 시총이 6조가 넘게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모 회사인 두산보다 이제 더 올라가게 되고, 물론 두산도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산보다 더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 시총이 6조가 넘게 되면은 우리 현재 시장에서는 50위권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따따상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10월 5일에 얘는 상장을 하니까 그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오늘 그 채팅방에 캘린더 공유를 해드렸어요. 예. 이 캘린더 이제 제가 데이터를 넣어 드릴 건데, 아직 많이 넣진 않았지만 그 중에 이제 공시 관련해서 이제 주식 분할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 좀 보시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공시를 제가 보는 방법들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쉽고 약간 교과서처럼 그냥 외워놓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주식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승률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주식이 튀는 것도 적지 않다. 그래서 요런 전략을 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정상 가까운 종목으로는 이제 크리스 FNC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10월 달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식 분할 종목들 한번 보세요. 올해 뭐 이 주식 분할은 그렇게 이벤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해에 뭐 한 20개, 20번 정도? 요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그것보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올해 거는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해봤어요. 분석을 안 해봤는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주식 분할 이미 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기존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나면은 요 올해 건 제가 아까 분석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식 분할했던 종목들 흐름이 좀 어땠는지 분석을 해서 좀 포스팅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차트 분석 공부하실 분들은 그 책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라는 책이 있는데 3만 원짜리 책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돈을 잃지 마시고 차라리 미리 썼다고 생각을 좀 하시고 3만 원 투자해서 이 책 사셔서 좀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읽으세요. 물론 두껍지만 읽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도 사실 아직 다 못 봤는데 좀 보고는 있긴 한데 그래서 요 책 가지고 이제 스터디나 세미나를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 추석 같은 경우 기니까 요때 시간 내서 보시던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보시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참 잘 오라고 보시던 네, 이렇게 조금씩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시장 힘들어요. 힘들고 그런데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도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고 그랬다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또 채팅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파이팅!